오늘이 2024년 마지막 날이에요. 12월 31일입니다. 오랜만에 제 근황 비슷한 것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화제가 내란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아시다시피 전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한국 뉴스를 거의 전혀 안 봅니다. 전혀 안 보는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내란 사태 이후로 한국 뉴스를 보고 있어요. 어, 제가 왜 한국의 언론들을 안 보는지 그 얘기하고 음, 겸사겸사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한국의 언론이라든가 오랜만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 뉴스공장 있고 유시민 선생 작가의 어떤 것들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것들을 보는데 저 이분들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있고 예전에도 존경했고 지금도 존경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엄청나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정말 저는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큰 일들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이분들은 이번 내란이 왜 실패했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은 4,800만 명 중에서 내란이 실패한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나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 내란에 관련해서도 내란이 왜 실패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도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발자잖아요. 개발자인데 그리고 또 시골에 살고 있어요. 시골에 살고 있는 개발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뭐 좀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란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 말고는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내란이 왜 실패했느냐? 내란의 실패 원인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 시민들의 단합된 힘, 시민들의 단합된 힘. 이 국회를 그러니까 계엄군들보다 먼저 시민들이 달려가서 국회를 보호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야당의 신속한 대응, 일사불란하고 신속한 대응이죠. 그렇게 짧은 시간에 190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서 탄핵 계엄 무효를 선언한 것, 결정한 것 이것도 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고 그리고 어떤 계엄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머뭇거림도 있고 네 번째 미국의 직간접적 개입도 있고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쭉 이번 내란이 실패한 원인들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건 다 종속 변수예요. 종속 변수. 그럼 결정 변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정 변수는 뭐냐니까? 결정 변수는 북한입니다. 내란이 실패한 결정 변수는 왜 북한이냐니까? 북한에 대한 도발을 있었죠. 도발.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국지전을 야기하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무인기도 보내고 또 그다음에 연평도인지 어디지 사격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북한에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대응이죠. 대응이 없었죠. 그러니까 도발 실패했고 그래서 인위적 그러니까 자기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적 어떤 준전시 상황을 만들려고 했죠. 준전시 상황을 만들려고 했고 유도. 그래서 HID나 이런 특수부대 나온 거잖아요. 특수 임무 부대 동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북한에 도발을 했는데 북한에 대해 수차 도발했죠. 수차 도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관되게 무대응했단 말이에요. 일관된 무대응. 이 북한의 일관된 무대응 이게 왜냐는 거죠. 이게 왜 무대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 해석하는 분들이 첫 번째는 아마 북한도 알고 있지 않았느냐. 북한도 어떤 한국 정권의 어떤 속심을 간파했다. 했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북한이 러시아에 뭐 어쩌고 하느라고 바빴다. 러시아 파병으로 바빴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또 다 그러니까 지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은 뭐냐 있는데, 핵심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작년인지 올해 초였는지 영상을 올렸었는데, 핵심은 뭐냐니까 남북 통일 대신에 조로 통일을 선택한 북한. 이거 영상 올린 거 있어요. 이게 언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초거나 작년 말이거나. 그러니까 북한은 남북 통일을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제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제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영상을,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예전에 이런 얘기 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북 전쟁 가능성은 거의 제로. 완전한 제로는 있을 수 없죠. 거의 제로인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북한은 더 이상 남한과의 통일에 대해서 혹은 남북 교류, 남북 통일이나 또는 교류에 관심이 제로. 관심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 남북인 통일이나 교류에 관심이 제로인 이유가 뭐냐? 그거는 남북이 아니라 조선과 북한 간, 러시아 간의 통일. 러시아 간 연방제, 사실상 연방제죠. 사실상 연방제를 이미 실현했단 말이에요. 이게 조로 조약입니다. 조로 조약이고, 이 조약 내용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조로 조약을 보면 항목이 13개 항목인가 있었잖아요. 그 항목 하나하나를 보면 이 양반들은 이제 한국과는 완전히 딴 살림으로 가는구나. 북한은 이제 남한과는 완전히 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입장을 보자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1. 남북 간 통일 노. 통일은 노.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잘못 눌렀네. 노. 그리고 남북 교류도 노. 그러니까 전쟁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간첩을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교류도 노. 제로라니까요. 결과적으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두 민족 두 국가입니다. 두 민족 두 국가. 남남, 한마디로 남남이란 말이에요. 남남이고, 남쪽에 간첩을 내려보낼 이유도 없고, 그래서 북한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통일이라고 하는, 통일이라는 말이 들어간 모든 기관을 해체했어요. 통일전선부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 통일전선부라는 것도 이미 해체해버렸고, 그리고 이미 그 정세균인가요? 예전에 그 통일부 장관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헌법에서 통일도 삭제. 헌법에서, 북한 헌법이죠. 북한 헌법에서 통일을 삭제한다고. 세 번째는 영토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토에서 남한을 삭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한반도니까 북한도 헌법상 우리나라 영토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북한 헌법에서는 지금은 남한도 이제 조선의 영토로 돼 있어요. 그런데 조만간 헌법에서 남한을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1번 통일을 할 필요가, 남북 통일이 관심사항이 전혀 아니니까 간첩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보낼 이유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 남측의 도발에 대응할 이유도 없어요. 대응할 이유도 없고, 그냥 남남으로 하는.
요렇게 간다고 제가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게 결정 변수입니다. 내란에 실패한. 나머지는 다 지엽적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국군이죠. 대한민국 국군, 한국 국군이죠. 한국 국군의 용도는 전쟁 가치는 제로이고 쿠데타 말고는 없습니다. 외에 전문. 남북한 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남쪽이 도발하더라도 북한이 대응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쿠데타 외에는 전무하다는 거고 한국 국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던데 싫어할 만하죠. 그리고 실제 전쟁에서 전투력 이러게 되나요? 전투력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왜냐니까 이제 현대전의 양상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현대전의 양상이 달라졌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1번은 그러니까 과거의 돌격아 프로, 예전에는 돌격아 프로와 불굴의 투지, 신출 기몰한 용병술, 이런 것들이 과거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다면은 현대전은 그게 아니죠. 현대전은 1번은 외교입니다. 외교에서 사실상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나요. 하고 두 번째 실제 전투에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미사일과 그리고 포대, 드론, 그죠?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미사일이 들어가겠군요.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 포대, 드론, 요게 다예요. 그죠? 핵은 서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핵은 누가 쓰든 간에 공멸이에요. 핵을 제외한다 그러면 현대전의 전력은 이거란 말이에요. 극초음속 미사일과 그리고 포병과 그리고 드론이에요. 이 세 개가 다예요. 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왜 보병들이 열심히 뛰고 있느냐? 그거는 그 나라 상황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한반도에서는 그게 되지가 않아요. 한반도는 너무나 좁은 곳에 너무나 많은 병력과 너무나 많은 장비들이 있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국지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전쟁 한반도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10분 이내에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한반도 전쟁, 또 전쟁. 이 발발하면은 10분 내 종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 전쟁이 오늘 발생한다 그러면 그렇진 않을 거예요. 오늘 전쟁 발생한다면은 제법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2026년 이후부터입니다. 2026년 이후에 전쟁이 발발하면 10분 내에 종료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오레스닉 때문에. 제가 오레스닉 여러 차례 얘기했었잖아요. 오레스닉.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레스닉 같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4개밖에 없잖아요. 중국,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근데 그 중에서 확실하게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짐작하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중국이에요. 그렇죠?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도움을 준다면은 신속하게 이러한 기술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국가는 이 두 나라, 북한과 이란입니다. 그죠? 아쉽게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이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현재 적어도 오늘은 없어요. 물론 조만간 이 기술을 확보하겠죠. 조만간은 확보하겠지만은 지금 당장 오늘은 없단 말이죠. 그죠? 오레스닉이 왜 이게 무서운 기술이냐니까 요것만 있으면 5분 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5분 내에 만약에 북한이 이 오레스닉 이 미사일로 남쪽을 타격한다 그러면 핵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재래식 무기입니다. 재래식 무기를 쓴다면 5분 내에 한국국 전력이죠. 전력의 거의 99%를 개멸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듣기 싫다고 해서 반대 누르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반대를 누르든 듣기 싫든 어쨌든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죠. 이 오레스닉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중국밖에 없습니다. 이거 스플라이 체인 때문에 그래요.
서플라이 체인이 뭔지 그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서플라이 체인 아마 회사 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개념이 좀 있을 텐데, 이게 단순한 것지만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레스니크 같은 미사일을 뭐 10개, 20개 이렇게 생산하는 거는 러시아도 얼마든지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걸 만 발, 뭐 10만 발 단위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 전 세계에 중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그거 왜 그런지는 하여튼 서플라이 체인 때문에 그렇다, 이걸로 그냥 얘기를 끝내버릴게요.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요. 자, 요 얘기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어쨌거나 내란이 실패한 결정적인 변수가 뭐냐 라고 한다면은, 결정적인 변수는 북한 조로 통일, 조로 연방제, 요겁니다. 협정, 요게 결정 변수예요. 나머지는 지역적인 변수예요. 그 말로 온 김에 그럼 내란을 받치는 힘, 내란의 동력은 뭐냐,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란의 동력, 저력, 혹은 토대,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강남입니다. 강남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부유층, 이른바 상류층, 이른바 전문직, 이른바 지도층, 이게 내란의 동력이에요. 한국의 이와 같은 내란을 가능하게 했던 토양이란 말이에요. 토양.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대통령이나 이런 거는 깃털이에요, 깃털. 그러니까 윤씨 일당은 깃털. 몸통은 뭐냐? 몸통은 바로 이른바 기존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란을 진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 사람들 깃털들을 빵에 넣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을 재구성할 방안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없다는 거죠. 재구성 방안 없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좀 가슴 아픈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은 딱히 미래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